지금 이 상황에서 밥이 목구멍으로 넘어가느냐? 어머님, 밥은 먹고 혼나야지요. 그래야 말씀이 잘 들립니다. 이런 네가 무슨 소리? 그날부터였습니다. 호랑이 시어머니의 대단한 시집살이가 시작된 건 본격적인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께 버려진 곳에서 가장 귀한 것을 발견하시는 기적이 찾아오시길 바랍니다. 경상도 바닷바람이 센 고을에는 아주 오래된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집을 지나칠 때마다 걸음을 빨리 했어요. 담장 그림자만 비쳐도 등골이 서늘해지는 그런 집이었습니다. 그 집은 서시댁이었고 그 안에는 고을 전체가 두려워하는 노파가 살았습니다. 서씨 노파라는 사람은 말을 하는 듯 하면 꼬리마다 가시가 붙었어요. 손이 맵다는 소문은 그냥 소문이 아니었고 며느리들이 친정으로 달아난 횟수가 손가락으로 세기 어려운 만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노파는 그걸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마을 우물가에서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이 울어야 사람이지. 버티면서도 눈물 한 방울 안 나오는 년은 돌이야. 그 말이 서씨 댁의 가훈이었고 며느리들은 그 말을 듣고 하나둘 짐을 싸서 떠나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댁에 혼담이 들어왔어요. 서씨 노파의 외아들 정우에게 신부 후보가 생겼습니다. 정우는 사람이 참 선하고 부지런한 사내였어요. 그런데 어미 앞에서는 말 한마디도 제대로 꺼내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머, 그건 아마도 하는 한마디만 시작하면 노파의 눈이 번뜩여서 나머지 말은 목에서 막히는 일이었어요. 상대 집안은 이전에는 꽤 이름이 있던 문중인데 어떤 일이 있었던 탓으로 몰락해 있었습니다. 신부의 이름은 연담이었어요. 연담은 얼굴이 고운 편이었지만 더 눈에 띄는 건 그 표정이었습니다. 웃어도 크지 않고 화가 나도 눈에 거의 드러나지 않는 그런 여인이었어요. 마치 연못 위에 돌을 던져도 파문이 거의 생기지 않는 물과 같아서 주변 사람들이 오히려 더 긴장하게 되는 종류의 고요함이었습니다. 혼례날은 왔고 서씨 노파는 새 며느리의 얼굴을 한번 바라본 뒤 속으로 따져보았습니다. 말없고 얌전하니 그냥 손안에 쥐기 좋은 년이구나. 그 계산이 바로 그날부터 잘못되기 시작한 거예요. 혼례 자리는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서씨 노파가 새 며느리 앞에서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비단은 구경도 못한 년이구나. 저 옷감 보다 누더기는 첫 번째야. 주변 하객들은 숨을 들이켜고 눈을 내려깔았어요. 혼례날에 그런 말을 꺼내는 건 아무리 그래도 남들 앞에서는 보통이 아닌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연담은 고개를 얌전히 숙이고 아주 차분하게 한마디만 했어요. 네, 어머님. 바람이 덜 들어서 좋습니다. 그저 그만큼이었습니다. 웃지도 않고 발끈하지도 않고 눈물도 한 방울 안 고여서 주변 공기가 아주 이상하게 흔들리는 순간이었어요. 서씨 노파가 가장 싫어하는 것이 바로 그런 반응 없음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울면 이기는 거고 화내면 다시 눌러야 하는 거인데 아무것도 없으면 싸운 건지 이긴 건지 아무것도 안 분명한 거예요. 그날 밤 노파는 이를 갈며 결심했습니다. 좋아. 새벽부터 흔들어 보자. 한 번이 아니라 날마다. 다음 날 새벽 닭이 아직 울기도 전에 노파는 며느리 방문을 벌컥 열었습니다. 게으른 년, 해가 떴는데도 눈을 떠지 못하느냐.
그런데 연담은 이미 마루에 나와 있었어요. 바느질 도구들을 하나하나 정갈하게 정리하고 있었고, 불씨도 살려두었고, 물도 미리 끓여두었습니다. 손도 깨끗하게 닦여 있었어요. 연담이 고개를 들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일찍 오셨군요. 오늘은 무얼 먼저 하실까요? 노파의 목이 잠깐 막혔습니다. 꼭 따라서 당장 꺼내고 싶었던 아직도 눈 떠지 못하냐? 라는 말이 이미 먹이를 잡아놓은 자리에서 아무 먹이도 없는 걸 발견한 것과 같은 느낌이었어요. 꾸짖을 타이밍이 빼앗긴 것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나면서 서씨 노파는 밥상 위로 며느리를 꺾어보려 했습니다. 남편과 시어머니 앞에는 반찬이 여러 종류가 놓여 있었고 고운 밥도 제대로 깔려 있었어요. 그런데 연담 앞에는 맨밥 한 그릇만 있었습니다. 반찬은 단 하나도 안 놓여 있었어요. 서씨 노파가 밥을 먹는 모양을 바라보며 말끝을 비틀었습니다. 반찬은 사람이 먹는 거다. 넌 내 분수에 맞게 먹어라. 정우가 아무도 모르게 반찬 하나를 며느리 쪽으로 밀어주려 하는데 연담이 조용히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그리고 연담은 맨밥을 한 숟갈 크게 떠서 입에 넣었어요. 천천히 씹고 삼키고 다시 떠서 아무렇지 않은 표정으로 마치 이거면 충분하다는 걸 밥 한 숟갈마다 보여주는 것과 같아서 밥그릇이 비워지는 안에서도 어떤 굴욕의 냄새는 단 하나도 배어나오지 않았습니다. 밥그릇이 깨끗하게 비워지고 연담이 물을 한 모금 마신 뒤 노파가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 작은 소리로 말했어요. 지금 그 밥이 목구멍으로 넘어가느냐? 그때 연담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밥상 위의 공기가 멈추는 것과 같은 순간이었어요. 연담이 말했습니다. 어머님, 배가 든든해야 말씀도 또렷하게 듣습니다. 잠깐 멈추다가 한마디 더. 빈속으로 혼나면 억울함이 먼저 올라오지 않겠습니까? 그 말은 꼭 정중한 말이었지만 안에서 받아드는 건 아주 날카로운 것이었습니다. 혼나려면 먼저 밥을 먹게 해주세요라는 뜻이면서 동시에 제가 밥을 먹었으니 이제 마음대로 하셔도 됩니다는 뜻이기도 했어요. 노파는 화가 끓었지만 며느리의 말에 당장 반박할 틈이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서씨 노파는 며느리를 더 혹독하게 굴렸습니다. 겨울의 반은 계곡 물에 빨래를 담그는 날이었고 마당에 얼음을 깨서 우물에서 물을 길어오는 일도 하루에 여러 번이었어요. 장작을 쌓아놓으면 다시 허물어치는 일도 있었고 밤새 한바닥을 바느질했으면 그 다음날 아침에 그것을 다시 뜯어서 새로 식히는 것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연담은 아주 이상하게도 항상 같은 온도로 말했어요. 손이 시리면 정신이 맑아집니다. 그리고 날마다 소리가 나지도 않는 듯 같은 조로 한마디씩 더 붙였습니다. 허리가 아프면 자세가 바르게 잡힙니다. 어머님 덕에 몸이 튼튼해지고 있습니다. 정말이었어요. 아무리 맵게 굴어도 며느리는 눈물 한 방울을 안 흘리고 화나는 표정도 한번 안 보여주고 그냥 하루마다 조금씩 더 단단해져 가는 것 같아서 노파는 며느리를 꺾는 것보다 오히려 자기 속이 먼저 뒤틀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구박을 주는 건 그저 집안의 일이었을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날 서씨 노파는 우물가에서 며느리 이야기를 꺼내었습니다. 전혀는 사람이 아니다. 웃지도 울지도 않는 이상한 년이야. 그 말을 듣고 마을 안악들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한 안악이 말했어요.
서씨 어른 연담아 씨가 어제 우리 아이가 열나고 있다고 했더니 약을 다려가져 왔어요. 밤새 지켜보기까지 다른 안악도 거들었습니다. 우리 집 굴뚝이 무너진 거 새벽에 누가 몰래 수리해 놓고 갔는데 이웃 아이가 봐서 연담 아시라고 했더라니까요. 말이랑 같이 하는 일인지 아무것도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 결과는 남아요. 노파는 그 자리에서 처음으로 망신을 당했습니다. 남의 입을 빌려 며느리를 짓밟으려는 했는데 되려 며느리가 쌓아온 신뢰가 자신을 눌렀어요. 그날 밤 서씨 노파는 마지막으로 한 가지 계책을 세웠습니다. 짐을 싸서 나가면 그년이 울며 매달리겠지. 그때 한 번 더 눌러놓으면 돼. 그래서 노파는 밤이 깊은 건지 아무것도 안 보인다는 건지 아무거나 싸서 보퉁이 안에 넣고 마당에 나서며 큰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못 산다. 이 집을 나가버리면 내가 울며 매달리겠지. 마당에서 보퉁이를 들고 문 쪽으로 걸으려는데 연담이 조용히 다가왔어요. 그리고 말 한마디도 없이 보퉁이 속에 작은 꾸러미 하나를 넣었습니다. 따뜻한 주먹밥과 약과 2개, 그리고 마른 생강 한 조각이었어요. 연담이 그것을 넣고 난 뒤 아주 낮은 목소리로 한마디만 했습니다. 밤바람 차면 속이 뒤집힙니다. 이걸로 달래세요. 붙잡는 건지 배웅하는 건지 그 경계가 아주 이상하게 흐려진 순간이었어요. 노파는 얼굴이 딱딱해져서 어떤 말도 꺼내지 못하고 그냥 문을 나셔 했습니다. 서씨 노파는 체면이 있는 사람이었으므로 바로 돌아오는 건 안 되었어요. 빈 사당 한쪽에 숨어서 밤을 보내야 했습니다. 배는 고프고 바람은 차고 자존심은 깊은 빨간색으로 끓어올라 딱딱하게 굳었어요. 결국 한참을 버티다가 보퉁이를 열었습니다. 주먹밥을 한 입 베어 물었어요. 눈물이 뚝 떨어졌습니다. 화에서 나온 눈물이었지만 그 안에 다른 것도 조금 섞여 있었어요. 그 밤 깊은 시각에 노파는 몰래 담장 쪽으로 올라가서 집안을 살펴보았습니다. 안에서는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며느리와 아들이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정우가 어떤 이야기를 하면서 웃고 있었고 연담도 그 옆에서 아주 작은 웃음이 나오는 것 같아서 그들은 나가는 사람을 걱정하는 게 아니구나. 노파의 속이 부글거리려는데 바로 그때 마당 한쪽에서 둔탁한 소리가 났습니다. 어떤 무거운 것이 내려놓이는 소리였어요. 노파가 숨을 죽이고 아래로 내려다본 장면은 이랬습니다. 연담이 달빛 아래에서 돌절구통을 들어 올려 바닥에 내려놓고 있었어요. 장정 둘이 붙어야 겨우 옮길 수 있는 것을 연담은 팔 하나로 들어 올리고 내려놓았습니다. 팔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연담은 절구통을 내려놓고 난 뒤 마치 물이 흐르듯 그 다음 일을 시작했습니다. 거기에는 칼도 없었고 큰 소리도 없었어요. 그냥 그 사람 안에 힘이 있었습니다. 지금 사이까지는 한 번도 보여주지 않았던 그 힘이 달빛 아래에서 아주 은밀하게 드러난 거예요. 노파는 등골이 서늘해져서 제대로 숨을 마시지 못했습니다. 저 아이가 참은 게 약해서가 아니었구나. 며칠이 더 지나면서 고을에 역병이 돈다는 소문이 들었습니다. 처음엔 소문일 뿐이었는데 하루가 지나고 둘이 지나면서 사람들이 하나둘 쓰러지기 시작했어요. 의원도 처음엔 왔다가 며칠 만에 자신도 아프다면서 손을 놓았습니다. 그 와중에 서씨 노파도 쓰러졌어요. 열이 펄펄 끓었고
정신이 오락가락했습니다. 눈을 떠도 주변이 안 보이고 눈을 감으면 몸이 타오르는 것 같아서 정신이 아주 혼란스러운 날들이었어요. 아들은 어미 곁에서 울며 떨었습니다. 어머니를 어쩜 좋을까소? 그때 연담이 방에 들어왔어요. 평소처럼 조용히. 여보, 방을 나누세요. 정우가 눈물을 닦고 연담을 바라보았습니다. 연담이 말했어요. 제가 어머님 곁을 지킬 테니 당신은 쓰러지지 마세요. 그리고 연담은 그 밤부터 시어머니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밤새 물수건을 적셔 이미리에 올려두고 약초를 달여서 한 모금씩 마시켜두고 고열로 떨리는 손을 잡아서 온밤 내내 열을 내려두었어요. 이렇게 하루, 이렇게 둘, 이렇게 셋이 지난 뒤 어떤 날 아침에 서씨 노파가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며느리가 앉아 있었어요. 연담의 손은 갈라지고 붉었고 눈 아래는 잠을 못 자서 검은 기이 올라간 것 같아서 아주 지친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손의 온기는 이상하게도 따뜻했어요. 노파가 겨우 숨을 고를 즈음 집안이 시끄러워졌습니다. 시동생 내외가 찾아왔어요. 혹시 모를 일에 대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은 아주 정중하게 했지만 손은 장롱을 열고 서랍을 뒤집기 시작했습니다. 눈은 땅 문서를 찾고 있었어요. 든 노파가 몸을 일으키려고 팔에 힘을 주는데 팔이 따라오지 않아서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그 소리가 나면서 연담이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손님 맞을 준비가 아직 덜 되었습니다. 시동생이 연담을 눈부터 머리까지 봐두었고 그 눈에서 한마디 더 하는 게 좋아요 라는 걸 읽었는데 시동생이 손을 들어 연담의 뺨을 치려는 찰나 연담이 손목을 잡았습니다. 세게 잡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시동생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마치 뼈가 이미 경고를 받은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연담이 아주 낮게, 아주 차분하게 한마디만 했습니다. 한 번 더 손 떼면 그때는 정말 다치십니다. 시동생이 사람을 불렀어요. 장정 한 명이 달려들었습니다. 연담은 큰 소리도 내지 않고 장정의 팔을 흐르듯 비틀어서 마당 바닥에 무릎을 꿇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연담은 마당에 있던 절구통을 다시 들어 올려서 쿵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한마디만 했어요. 다음엔 절구통이 아니라 체면이 깨질 수도 있습니다. 시동생 내외는 그 자리에서 혼비백산 달아났습니다. 사람들이 떠난 뒤 연담은 병든 시어머니 앞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무릎을 꿇었어요. 놀라셨지요? 죄송합니다. 노파는 떨리는 목소리로 아주 간신히 한마디만 물었습니다. 왜 나를 지켜줬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말을 끝내지 못했어요. 연담은 아무것도 빠르게 하지 않고 천천히 노파의 손을 덮어 잡았습니다. 어머님은 제 집안 어른이십니다. 잠깐 더 바라보다가 한마디 더. 제가 지키지 않으면 누가 지킵니까? 그 말에 서씨 노파는 끝내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평생 사람을 울리기만 했던 이 사람이 처음으로 스스로 무너진 것이었어요. 눈물이 한번 나오면서 평생 잡아두었던 다른 것들도 한꺼번에 흘러내렸습니다. 노파는 떨리는 손으로 품에서 열쇠 꾸러미를 꺼내었어요. 그리고 며느리의 손 위에 놓았습니다. 이 집의 어른은 이제 너다. 연담은 한참을 그것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숙였어요. 그리고 아주 조용히 한마디만 했습니다. 그럼 제가 어머님 밥상부터 챙기겠습니다.
잠깐의 침묵 뒤에 한마디 더. 밥은 드시고 혼나셔야지요. 그 말에 서씨 노파가 처음으로 웃었습니다. 어색하고 서툴 다 같은 웃음이었어요. 아주 작은 웃음이었지만 그 집안의 공기는 그날부터 달라졌습니다. 이 이야기는 마을에 남아서 오래가는 이야기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나중에 이렇게 말했어요. 그 집 시어머니가 무릎 꿇은 건 힘 때문이 아니라 누군가가 더 붙였습니다. 끝까지 흔들리지 않던 며느리의 버팀 때문이었다더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말이 남았어요. 돌부처 같았지만 그 돌은 차가운 돌이 아니라 집을 지키는 돌이었대. 경상도 바닷바람이 센 고운에는 아직도 그 이야기가 남아 있습니다. 밥상 앞에서 지지 않은 며느리의 이야기가요.